자, 이 출산율을 늘리는 거 이거는 뭐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육아가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빠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똑 닮았대요. 그 다음에 장난치는 것도 엄마가 매일 똑같아요. 그래서 좀 쑥스러운 말투하고 내향적이고 사람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장난도 치고 뭐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는 게 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내향적에서 외향적으로 바뀌었죠 이제. 천사단 활동이 아빠들이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보통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보통 쉬잖아요. 그래갖고 평일에는 엄마랑 자주 놀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빠랑 같이 노는 약간 그런 문화? 좀 권유하고 싶어요? 다른 아빠는? 전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주변에 회사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이대 맞는 친구들한테 좀 권유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자, 단장님. 네. 이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네. 자녀가 혹시 몇 명이십니까? 저희 자녀는 저 고1, 또 초등학교 4학년, 또 초등학교 2학년 올해 이남 일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세 명이나 됩니까? 네. 이 자녀를 세 분 두신 우리 박 단장님께서는 이 인천 아빠 육아 천사단 함께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특별한 계기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이죠. 그런데 4학년 때 제가 도시로 전학을 가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와 부모님이 그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하고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제가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10년을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마무리를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남동구청 SNS에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소식이 올라온 거죠. 이거는 다둥이 가족을 위한 저를 위한 이거 정책이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가입해서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단장님 그러면 이 단장님 개인적으로 네. 이 육아 천사단 활동을 통해서 배운 이 육아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육아 노하우요. 네.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주는 행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조금씩 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아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시작해서 올바른 육아를 통해서 올바른 독립심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조금 육아라는 게 사실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조금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약간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육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상적이지만 좀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뭐 여성분들도 힘든데 또 아빠들이 직접 육아를 한다는 게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게 현장에서 우리 네. 활동해 보시면 아버님들은 육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십니까? 지난 27일 토요일에 저희 자조 모임 축구 모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재밌게 활동을 했는데 아이가 조금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어머니가 같이 모임에 참여를 해서 제가 어머니 어떤 부분이 육아에 제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니까 아이를 맡기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맞벌이지만 이게 초등학교, 뭐 유치원, 어린이집 아마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맡기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1, 2학년 때 맞벌이를 하고 다둥이 가정이다 보니까
돌봄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님들은 이 학원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또 저 또한 또 3, 4학년, 고학년이 되면 지금 뭐 넓은 학교도 있지만 걱정이 사실 앞서기는 합니다. 네. 자, 시장님 앞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런 지원들이 단순히 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결혼, 취업, 뭐 주택, 보육, 교육 이렇게 쭉 연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은 쉽지만 요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연계하는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인 연계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아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처음 출산했을 때 얼마를 주느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 전 단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보육, 교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전부 연계가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그건 조금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박용만 단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갖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정부가 선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마련돼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 목표를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시도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뭐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이것도 있고요. 또 공동 육아 나눔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지금 운영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육 환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제 인천형 공립 어린이집을 좀 확충을 시켜 나가고 또 결국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이 일과가 끝난 후에도 어떻게 돌봄을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것을 좀 더 소위 말하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책. 예를 들면은 앞으로 교회에서 주차 공유와 돌봄 기능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가미시켜서 교육 보육 환경을 높여나가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엄마 아빠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 그러면 미래 부모가 될 청년들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경제적 불안감, 주택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정책으로 단순하게 지금 뭐 천만난 지원금이나 육아수당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정책으로 결혼한 대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택 책임제를 얘기하는 등 이 2단계 제가 그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이 연계돼야만이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출생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정말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단의 대책이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천시 정책이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고 했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특히 해외 지원금까지 주면서 지원을 하는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년 지원 정책 정말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